60세 이상이라면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꼭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근육은 운동할 때만 생기고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이 줄어든다 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육은 매일의 작은 습관들 때문에 조용히 사라집니다. 눈에 띄지 않게 소리 없이 그러나 무섭게 진행되는 것이죠. 의학적으로 사코페니아, 살초페니아 라는 이름을 가진 이 근육 감소 현상은 단순히 팔다리 힘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지 못할 위험, 계단을 오르다 무릎이 풀리는 순간, 심지어 장기 건강까지 무너뜨리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런 위기가 거대한 사건이 아니라 사소한 습관 하나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늦은 밤 단 것을 찾는 버릇, 아침을 거르는 습관, 스마트폰 불빛에 잠을 놓치는 생활, 바로 이런 작은 습관이 근육을 조용히 갉아먹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어르신 중 절반 가까이가 근육량 감소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여전히 계단을 가볍게 오르내리고 시장에서 장바구니를 직접 들고 다니십니다. 차이는 어디에서 생길까요? 바로 습관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운동을 많이 하느냐로만 좌우되지 않습니다. 몸을 대하는 태도, 하루하루의 작은 선택이 근육의 생사를 가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아침에 두부 한 조각을 먹는 습관만으로도 근육, 단백질 합성이 활발히 일어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먹지 않고 커피 한 잔으로 버티는 습관은 근육을 녹이는 지름길이 되었습니다. 과연 여러분의 아침은 어떤 쪽인가요? 이 주제를 두고 학자들 사이에서도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는 운동보다 영양이 더 중요하다 라는 주장과 아니다, 결국 움직이는 것이 핵심이다 라는 반론입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하나, 나쁜 습관을 방치하면 근육은 반드시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에 더 공감하시나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지금 당장 끊어야 할 나쁜 습관 5가지와 근육을 지켜주는 좋은 습관까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중 어떤 습관은 여러분이 무심코 매일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 습관만 바꿔도 10년 후 여러분의 근육은 지금보다 훨씬 더 튼튼할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부탁은 이것입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또 다른 분들과 경험을 나누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근육은 나이를 이유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방심과 잘못된 습관 때문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놓치신다면 10년 후 근육에 1사흘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끝까지 들으신다면 오늘부터라도 근육을 살리고 지킬 방법을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어떻게 하느냐가 근육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아침은 대충 빵 한 조각이나 과일로 때우면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아침은 근육을 깨우는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근육 단백질을 조금씩 분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단백질을 공급하지 않으면 근육은 회복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대표적인 연구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텍사스 대학 영양학팀의 조사에 따르면
같은 양의 단백질을 하루 3끼에 나누어 섭취한 그룹과 저녁에만 몰아서 먹은 그룹의 근육 성장률이 확연히 달랐습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챙긴 그룹은 근육 단백질 합성이 25%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단순히 언제 먹느냐가 근육을 살리느냐, 잃느냐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침마다 삼겹살이나 소고기를 구워야 하나요?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꼭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달걀 1개, 두부 1조각, 심지어 따뜻한 두유 1잔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의외로 콩으로 만든 전통식품들이 아침 단백질로는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아침마다 나토 발효 콩을 먹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근육량이 확실히 유지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흥미로운 학계 논쟁도 있습니다. 일부 학자는 단백질은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 고기에서 얻는 단백질과 콩에서 얻는 단백질은 근육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이죠. 반면 다른 학자들은 노인에게는 흡수율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반박합니다. 결국 나이가 들수록 위장관의 소화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흡수가 쉬운 단백질이 근육에 더 효과적이라는 입장입니다. 어느 쪽이든 분명한 것은 아침을 걸으면 근육은 무조건 손해를 본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몸은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로 깨어납니다. 그 순간 단백질이 공급되면 근육은 회복하고 기운을 되찾습니다. 하지만 커피 1잔, 빵 1조각으로 넘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은 더 이상 지킬 힘을 얻지 못하고 몸은 무겁고 기운은 빠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아침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작은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내일 아침부터 달걀을 삶아 드시거나 두부를 반 모만 곁들여 보세요. 단순히 근육뿐만 아니라 혈당 조절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침 단백질 습관은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근육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면 내일 아침에 드실 단백질 메뉴 하나를 미리 정해 보십시오. 댓글로 내일 아침은 두유 1잔 혹은 삶은 달걀 2개라고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작은 실천이 모여서 1년, 10년 뒤에 근육을 지켜줍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이 아니라 우리의 독립성과 자유를 의미합니다.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곧 노년의 자유를 결정합니다. 오늘은 단순한 한 끼지만 내일은 당신의 걷는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루 중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65세 이상 어르신의 하루 평균 앉아있는 시간은 9시간을 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오래 앉아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앉았다가 일어나는 힘이 점점 사라진다는 것이 근육 건강에 큰 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이것을 시투스탠 테스트라고 부릅니다. 간단히 말해 의자에서 스스로 몇 번이나 일어설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이지요. 이 테스트는 단순한 근력 측정이 아니라 앞으로 몇 년간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지를 예측하는 강력한 지표가 됩니다. 한국의 한 연구에서도 의자에서 5번 이상 어렵지 않게 일어날 수 있는 노인은 향후 5년간 낙상 위험이 40% 이상 줄어든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걷기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걷기보다 일어나기 운동이 더 직접적으로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합니다. 걷기는 이미 존재하는 근육을 쓰는 것이고, 일어나기 운동은 근육을 키우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지요.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는 노인은 무리해서 근력 운동을 하지 말고 가볍게 걷기만 해도 충분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다른 학자들은 근육을 지키려면 반드시 하체에 자극을 주는 운동이 필요하다고 반박합니다. 두 입장이 다르지만 공통된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은 반드시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의자에서 몇 번이나 스스로 일어나셨습니까? 혹시 자녀나 배우자의 손을 빌리지는 않으셨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의자 일어나기 운동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방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안전하게 등을 곧게 세우고 양팔은 가슴 앞에서 교차하거나 의자 옆을 살짝 잡으세요. 그런 다음 천천히 일어나고 다시 앉습니다. 하루에 단 10번만 해도 허벅지 근육이 깨어납니다. 시간이 지나면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시장에서 장바구니를 들 때도 힘이 붙습니다. 일본의 한 80세 어르신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무릎 관절염 때문에 걷기도 힘들어했지만 하루 2번 아침과 저녁에 의자 일어나기 운동을 꾸준히 하셨습니다. 단 3개월 만에 지팡이 없이 집 앞 시장을 다녀올 수 있을 만큼 회복하셨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동작 하나가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단 1분이면 충분한 운동을 왜 미루고 계십니까? 내일부터가 아니라 영상을 보신 지금 이 순간 의자에서 한번 일어나 보세요. 여러분의 허벅지 근육이 깨어나는 소리를 몸이 직접 느끼실 수 있습니다. 댓글에 이렇게 남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의자에서 한번 일어섰습니다. 서로 응원하고 경험을 나누면서 습관을 만들어가면 근육은 절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근육은 크게 거창한 훈련으로만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의자에서 일어나고 다시 앉는 그 단순한 반복 속에서 기적처럼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아직 충분히 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육과 물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궁금하시죠? 많은 분들이 수분은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용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물은 근육이 움직이고 회복하는데 꼭 필요한 연료와 같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약 75%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분이 조금만 부족해도 근육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미국 메이오 클리닉 연구팀은 하루 수분 섭취가 부족한 노인의 경우 근육 수축력이 최대 30%까지 떨어진다고 보고했습니다. 단순히 물 한두 잔을 게을리하는 것이 계단을 오를 힘조차 빼앗아가는 셈이지요.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일부 연구자들은 노년의 근육 감소는 단백질 부족보다 만성 탈수가 더 큰 원인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다른 학자들은 물만으로는 근육을 지킬 수 없고 반드시 영양과 함께 가야 한다고 반박합니다. 논쟁이 이어지고 있지만 분명한 건 하나, 수분이 부족하면 근육은 더 쉽게 피로해지고 회복 속도는 더디다는 점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평소엔 괜찮다가도 시장에서 조금만 걸으면 다리에 쥐가 나거나 힘이 빠지는 경우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몸속 수분이 이미 바닥났기 때문입니다.
근육세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니 경련과 피로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리듬 있게 물을 마시는 습관입니다. 갈증이 심해졌을 때 한꺼번에 마시는 것은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하루 총량을 일정하게 나누어 마시는 것이 근육 건강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 오전 활동 중 한 잔, 점심 후 한 잔, 오후에 한 잔, 저녁에 한 잔, 이렇게 리듬을 만들면 근육은 늘 최적의 수분 환경에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일본 도쿄 의대의 한 실험에서는 하루 동안 6회 이상 소량으로 나누어 물을 마신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근육 피로 회복 시간이 절반으로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단순히 물 마시는 방법 하나만으로도 근육의 활력이 달라진다는 사실 말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몇 잔의 물을 마셨습니까? 혹시 커피, 녹차를 물이라고 착각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는 오히려 수분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순수한 물 한 잔이 근육을 살리는 가장 확실한 약입니다. 작은 실천이 중요합니다. 내일 아침부터는 물병을 곁에 두고 시계를 볼 때마다 한 모금씩 드셔보세요. 단순하지만 그 습관이 근육의 생명줄이 됩니다. 댓글로 이렇게 남겨보시겠습니까? 오늘은 물 6잔 마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록이 다른 시청자분들께 큰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근육을 지키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수분이 채워질 때 근육은 부드럽게 움직이고 힘을 낼 준비가 됩니다. 결국 근육은 물을 먹고 살아가는 생명체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한 잔의 물이 내일 계단을 오를 힘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점심과 저녁 사이에 몸이 갑자기 무겁고 기운이 빠지는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그건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 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근육이 신호를 보내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운동할 때만 단백질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조금씩 단백질을 보충해줘야 근육이 조용히 사라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미국 노인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하루 단백질을 3끼로만 섭취하는 그룹보다 3끼 외에 소량의 단백질 간식을 곁들인 그룹이 근육량 유지에서 훨씬 유리했습니다. 특히 오후 3, 4시쯤 단백질을 보충하면 저녁 식사 때 폭식을 막고 오늘은 근육 단백질 합성도 더 활발해진다고 합니다. 여기서 의외의 음식이 등장합니다. 바로 두부, 요거트, 삶은 달걀, 구운 콩 같은 단순한 간식들입니다. 이 작은 간식 하나가 근육에겐 든든한 방패가 되는 것이죠.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한 줌의 콩은 하루의 힘을 지킨다라는 말이 있는데 실제로 장수마을 어르신들의 공통 습관 중 하나가 콩이나 두부를 간식처럼 자주 섭취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어떤 학자는 간식보다는 새끼를 잘 챙겨 먹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또 다른 학자는 노인의 경우 위장 소화력이 약해 새끼에 많은 단백질을 넣는 것보다 여러 번 나누어 먹는 방식이 훨씬 효과적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의견에 더 공감되시나요? 생각해 보세요. 오후에 배가 고플 때 보통 과자나 빵을 드시지 않나요? 그 순간 근육은 필요한 단백질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혈당만 치솟게 됩니다. 그 결과 피로가 쌓이고
저녁 무렵이면 다리가 후들거리고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때 작은 두부 한 조각이나 요거트 한 컵을 드셨다면 근육은 회복의 기회를 얻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장을 보실 때 과자 대신 두부 한 모, 요거트 몇 개, 삶은 달걀을 준비해 보세요. 그리고 오후에 출출할 때 단백질 간식으로 바꿔보는 겁니다. 아주 작은 변화이지만 1년 후 근육 차이는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내일은 어떤 단백질 간식을 준비할까 생각이 떠오르셨나요? 그렇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콩을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달걀을 삶겠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다짐을 나누는 것이 근육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근육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단 한 번만이라도 제때 필요한 것을 챙겨주면 곧장 반응을 보여줍니다. 작은 단백질 간식 하나가 노년의 독립성과 활력을 지켜줄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밤 10시 이후에 달콤한 과자나 빵, 아이스크림을 드신 적 있으신가요? 하루 종일 고생했으니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작은 보상처럼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달콤한 습관이야말로 근육을 가장 조용히, 그러나 가장 확실하게 해치는 함정입니다. 왜 그럴까요? 밤에 섭취한 단 음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시킵니다. 이때 인슐린은 단순히 혈당만 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육이 회복해야 할 시간에 오히려 지방을 저장하고 근육, 단백질 합성을 억제해 버립니다. 즉, 근육이 쉬어야 할 밤에 단 음식이 들어오면 근육은 쉬지도 못하고 회복도 못하며 서서히 줄어들게 됩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도 흥미로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늦은 밤에 단 음식을 섭취하는 사람들은 같은 칼로리를 낮에 섭취하는 사람보다 근육량 감소 속도가 2배 이상 빨랐습니다.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보다도 언제 먹느냐가 근육에 이렇게 치명적인 차이를 만드는 것이지요.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 일부 학자들은 밤에 조금의 단 음식은 뇌를 진정시켜 잠을 돕는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학자들은 그 효과는 일시적일 뿐, 결국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근육 회복을 더 방해한다고 반박합니다. 똑같은 음식을 두고도 학계의 의견이 갈리는 것이지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 늦은 밤의 달콤한 습관은 근육에는 절대로 득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밤에 과자를 먹고 나면 몸은 무겁고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 혹은 계단을 오를 때 괜히 숨이 차고 허벅지가 금세 피로해지는 느낌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니라 근육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완전히 단 음식을 끊기가 어렵다면 최소한 시간을 바꿔야 합니다. 오후 3, 4시쯤 몸이 활동적일 때 단 것을 조금 드시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밤에, 특히 잠자기 2시간 전에는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그 시간이 근육에게는 회복의 황금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은 근육을 살릴 것인가? 아니면 설탕에 맡겨버릴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작은 실천을 제안드립니다. 오늘 밤부터 과자 대신 따뜻한 허브차나 두유 한 잔으로 바꿔보세요. 처음엔 아쉬울 수 있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몸이 훨씬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댓글에 이렇게 남겨보시겠습니까? 오늘 밤은 과자 대신 두유로 바꿨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근육을 살리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근육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선택을 해줄 때 근육은 그만큼 우리를 지켜줍니다. 늦은 밤 단 음식, 이제는 근육을 위해 과감히 끊어야 할 순간입니다. 여러분, 하루 중 앉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시는지 혹시 세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평균적으로 하루 9일 게임 시간을 앉아서 보냅니다. TV 시청, 신문 읽기, 스마트폰 사용, 심지어 식사 후에도 앉아있는 시간이 대부분을 차지하지요. 문제는 바로 이 생활 습관이 다리 근육을 가장 먼저 갉아먹는 주범이라는 사실입니다. 근육은 쓰지 않으면 빠르게 줄어듭니다. 디트레이닝 효과라고 불리는 현상인데 단 2주만 거의 움직이지 않아도 허벅지 근육의 힘은 20% 가까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 회복 속도는 더 느려지기 때문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근육이 감소하기도 합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에서는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있는 시간이 8시간을 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근육량 감소 위험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단순히 운동을 얼마나 하느냐보다 얼마나 오래 앉아있느냐가 근육 건강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부 학자들은 걷기나 가벼운 운동을 하루에 30분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다른 학자들은 30분 운동보다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즉, 운동을 조금 하는 것보다 앉아있는 시간을 확실히 줄이는 편이 근육 건강에는 더 이롭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느 쪽 주장에 더 마음이 가시나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장시간 TV를 본 뒤 일어나려고 할 때 무릎이 뻣뻣하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 이때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앉아있는 동안 다리 근육이 피와 산소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 이미 약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1시간마다 5분씩 일어나 움직이기. 집안을 천천히 걸어도 좋고 창가에 서서 가볍게 종아리 들기 운동을 해도 좋습니다. 심지어 부엌에서 물 한 잔을 마시러 가는 것도 근육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앉아있는 시간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덴마크의 한 연구에서는 하루 앉아있는 시간을 2시간 줄이고 그 시간만큼 서 있거나 움직이도록 한 그룹이 3개월 만에 허벅지 근육량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운동을 늘린 것도 아닌데 단순히 앉는 시간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근육이 살아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권하고 싶은 작은 실천은 이것입니다. TV 프로그램이 끝날 때마다 일어나 1분만 걷기, 혹은 전화 통화를 할 때 의자에 앉지 말고 서서 하기. 이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근육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루를 통틀어 몇 시간을 앉아 계셨습니까? 내일부터는 댓글에 이렇게 남겨보시면 어떨까요? 오늘은 앉아있는 시간을 1시간 줄였습니다. 서로가 기록을 공유하면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근육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방치하면 조용히 사라질 뿐입니다. 오늘 의자에서 일어나 걷는 5분이
내일 넘어지지 않고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지요? 아침은 금, 점심은 은, 저녁은 동이다. 옛말이지만 여전히 과학적으로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많은 어르신들이 입맛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혹은 습관적으로 아침을 거르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근육을 가장 빠르게 갉아먹는 치명적인 선택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밤새 단백질을 쓰면서 회복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근육은 필요한 연료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몸을 태워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즉, 근육을 스스로 분해해서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캐나다 맥길 대학 연구에 따르면 아침 식사를 거르는 노인은 꾸준히 아침을 챙겨 먹는 노인보다 근육량이 평균 15% 더 낮게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체중이 같은 경우에도 아침을 먹는 사람은 근육 비율이 높았고 아침을 거르는 사람은 지방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는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는 간헐적 단식이 건강에 좋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젊은 사람이나 대사 기능이 좋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노인에게 아침 단식을 권장하는 학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인의 경우 밤새 근육 분해가 이미 상당히 진행되기 때문에 아침을 굶으면 근육 손실이 가속화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마음이 기우십니까?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침을 거르고 나면 오전 내내 몸이 무겁고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경험.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 사실은 근육이 영향을 받지 못해 고갈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침을 꼭 거창하게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달걀 하나, 두부 몇 조각, 따뜻한 두유 한 잔. 이런 소박한 식사만으로도 근육은 하루를 버틸 힘을 얻습니다. 심지어 바나나와 요거트만 곁들여도 충분히 효과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침에 단백질을 공급한다는 습관입니다. 일본 오사카의 한 연구에서는 아침마다 두유를 마신 노인 그룹이 6개월 후 하지 근육량과 보행 속도가 확연히 개선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단순히 한 잔의 두유가 근육과 이동 능력을 바꾼 것이죠. 제가 여러분께 작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은 무엇을 드셨습니까? 혹시 커피 한 잔으로만 하루를 시작하시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내일은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내일 아침은 달걀로 시작합니다. 근육은 우리가 무엇으로 하루를 시작하는지 기억합니다. 아침을 굶으면 근육은 서서히 무너지고 아침을 챙기면 근육은 회복의 기회를 얻습니다. 단 한 끼의 차이가 10년 뒤 여러분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술은 한두 잔 정도는 괜찮다. 적당히 마시면 혈액순환에도 좋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특히 60세 이후 근육 건강을 생각한다면 이 믿음은 위험한 착각이 될 수 있습니다. 알코올은 단순히 간에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근육 단백질 합성 자체를 방해하는 강력한 억제제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단백질을 먹고 운동을 해도 술이 들어오면 근육이 그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씨앗을 뿌렸는데 흙 위에 돌을 덮어놓는 것과 같습니다. 미국 노인의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과음을 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근육량이 평균 10% 이상 낮고 회복 속도는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일주일에 단 하루 포금하는 습관만으로도 근육이 크게 손상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학자들 사이에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적당량의 레드와인은 항산화 작용으로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다른 연구자들은 노년기에는 소량의 음주조차 근육 합성 효율을 떨어뜨린다고 경고합니다. 결국 아직도 의견은 갈리지만 공통된 사실은 분명합니다. 술은 근육에 이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까요? 전날 술을 마신 다음 날 몸이 무겁고 다리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는 느낌. 이것은 단순히 숙취 때문이 아니라 알코올이 근육 속 단백질 회복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술은 수분을 빼앗아 탈수를 유발하고 이는 곧 근육 경련과 약화를 불러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술을 완전히 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당장 어렵다면 최소한 횟수와 양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저녁 맥주 한 캔을 드시던 분이라면 이틀에 한 번 혹은 한 캔에서 반 캔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지만 근육은 곧장 반응합니다. 일본의 한 72세 남성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매일 저녁 소주 한두 잔을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릎 통증과 근력, 저하로 걷기가 힘들어지자 술을 완전히 끊고 두유와 물로 바꾸셨습니다. 단 6개월 만에 허벅지 근육량이 증가했고 계단을 오르는 속도도 훨씬 빨라졌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 술 한 잔이 근육을 갉아먹는 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제는 근육을 위해 술잔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시면 어떨까요? 이번 주는 술을 하루 덜 마셨습니다. 작은 기록이 쌓이면 근육은 배신하지 않고 그 보답을 보여줄 것입니다. 술은 순간의 즐거움일 수 있지만 근육은 평생의 힘입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발걸음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다 잠자리에 누웠다가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시간을 보내신 적 있으신가요? 잠이 잘 안 와서 뉴스나 유튜브를 조금 본다. 혹은 손주 사진을 보다 보면 금세 졸린다 라고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작은 습관이야말로 근육 회복을 방해하는 보이지 않는 적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수면의 질입니다. 근육은 낮 동안 쌓인 피로를 회복하고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며 새로운 단백질을 합성하는 일을 밤에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불빛에 포함된 블루라이트가 뇌에 아직 낮이다 라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면 숙면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깨져버립니다. 결국 근육이 회복해야 할 황금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것이지요. 미국 스탠퍼드 대학 수면의학센터 연구에 따르면 늦은 밤 스마트폰을 사용한 그룹은 같은 시간에 잠을 자더라도 성장 호르몬 분비가 30% 이상 감소했습니다. 성장 호르몬은 단순히 키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노년기에 근육을 회복시키고 유지하는 핵심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이 줄면 근육은 조용히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학자들 사이의 논쟁을 소개하겠습니다. 일부는 노인의 경우 성장 호르몬 분비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스마트폰 사용이 큰 차이를 만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학자들은 노년기일수록 적은 성장 호르몬이 더욱 소중하기 때문에 블루라이트에 의한 방해는 훨씬 더 치명적이다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주장에 더 설득력을 느끼십니까?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늦게까지 휴대폰을 보고 잤더니 다음날 아침 다리가 무겁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는 느낌. 단순히 잠을 설쳤다가 아니라 근육이 회복의 기회를 놓쳤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잠자리에 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 두는 것입니다. 차라리 책을 읽거나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만약 꼭 스마트폰을 써야 한다면 블루라이트 차단 모드를 켜거나 밝기를 최소로 낮추는 습관이라도 필요합니다. 일본의 한 장수마을 사례가 흥미롭습니다. 이곳 어르신들은 늦은 밤 TV나 휴대폰 대신 짧은 산책이나 가족과 대화를 나누고 일찍 잠자리에 듭니다. 연구 결과 이 지역 노인들의 근육량과 보행 속도는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단순히 수면 습관 하나가 근육 건강을 바꾼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작은 실천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오늘 밤은 침대 머리맡 대신 거실에 스마트폰을 두고 주무시는 건 어떨까요? 댓글로 오늘은 휴대폰 없이 잠들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그 결심 하나가 근육 회복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근육은 낮 동안 우리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밤 동안 우리가 어떻게 쉬었는지를 기억합니다. 늦은 밤 스마트폰 불빛을 끊는 순간 근육은 비로소 회복의 시간을 얻습니다. 내일 아침 더 가벼운 발걸음을 원하신다면 오늘 밤이 바로 바꿀 기회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들을 되짚어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실 근육은 단순히 팔과 다리의 힘이 아닙니다. 근육은 우리가 스스로 일어나고 걷고 생활할 수 있게 해주는 삶의 독립성 그 자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지 않고 시장에서 장바구니를 스스로 들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으며 화장실이나 침대에서 혼자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이런 당연한 일들이 근육이 우리에게 선물하는 자유입니다. 그런데 작은 습관 하나가 이 자유를 앗아갈 수 있다는 사실, 조금 두렵지 않으신가요?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근육은 노인의 가장 강력한 보험이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약으로 대신할 수 없는 유일한 보험. 하지만 이 보험료는 우리가 매일 선택하는 습관에서 지불됩니다. 아침을 챙기고 물을 마시고 의자에서 일어나며 늦은 밤의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는 작은 선택 말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많은 환자분들을 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70세에도 지팡이 없이 공원 산책을 즐기시고 어떤 분은 같은 나이에 휠체어에 의존하십니다. 두 분의 차이는 유전이나 운명보다는 바로 습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의 삶을 원하시나요? 혹시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10년 뒤 당신은 손주와 함께 공원에서 걷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부축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삶을 원하십니까? 답은 분명할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의 습관을 모두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근육은 아주 관대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면
근육은 곧장 반응합니다. 단 한 번의 의자 일어나기 운동, 단 한 모금의 물, 단 한 조각의 두부가 근육을 되살리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육은 단순한 살덩거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존엄, 우리의 자유, 우리의 독립성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당당하게 걷고 원하는 곳을 갈 수 있는 힘, 그 힘을 잃지 않으려면 오늘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어떨까요? 오늘 저는 아침을 챙겼습니다. 오늘은 과자 대신 두유를 마셨습니다. 이런 작은 다짐이 모여 우리 모두의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근육은 우리를 지켜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근육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노년의 삶을 스스로 지켜내는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근육을 살리고 지키는 좋은 습관과 근육을 조용히 갉아먹는 나쁜 습관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단백질 아침 식사, 의자에서 일어나기 운동, 물 마시기 리듬, 작은 단백질 간식 같은 좋은 습관은 근육을 살리고 회복시키며 늦은 밤 단 음식, 하루 종일 앉아있기, 아침을 거르는 습관, 과도한 음주, 늦은 밤, 스마트폰 같은 나쁜 습관은 근육을 무너뜨립니다. 이제 중요한 건 지식이 아닙니다. 바로 실천입니다. 내일부터 해야지 라는 다짐은 근육에게는 아무 힘이 되지 못합니다. 근육은 오늘 우리가 내린 선택, 지금 우리가 행동으로 옮긴 작은 습관 하나에 반응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고 나면 단 한 가지라도 바로 실행해 보세요. 아침을 단백질로 시작하기, 의자에서 한 번 일어나기, 물 한 잔 더 마시기, 늦은 밤 스마트폰 내려놓기.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단 한 가지라도 오늘 행동으로 옮기면 근육은 분명히 보답할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멈춰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 근육을 지킬 선택을 했는가?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독립적이고 건강한 내일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댓글에 오늘 저는 의자에서 10번 일어섰습니다 라든지 오늘 밤은 과자 대신 두유를 마셨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의 용기와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단순한 버튼 클릭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중요한 건강 정보를 더 많은 어르신들께 전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근육을 지켜주고 삶의 독립성을 되찾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육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제대로 해냅시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